11년 전의 이야기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시리와 챗 GPT의 만남, AI 에이전트라고도 하고 우리가 AGI라고도 합니다. 애플이 새로운 장을 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음모론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AI 에이전트는 시리로 집중된다. 휴대폰 쪽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쪽인데, 또 휴대폰 하면 애플과 삼성, 자동차 하면 현대와 테슬라, 뭐 이렇게 또 현재는 한 5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돼 있지만 2030년도에는 한 47조 정도. 테크와 경제를 1+1으로 한 번에 배우는 시간, 테크 1타 강사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다들 하나씩은 쓴다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오늘도 재밌게 알려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AI 정책전략대학원 김준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레디의 조승범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요새 한 사람당 하나씩은 쓰고 있다고 할 만큼 요새 되게 대세라고 하는데, AI 에이전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00마디 말보다 영상 한 4편 정도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휴대폰의 변화를 보실 텐데, 지금 보시게 될 영화는 2013년의 영화 헐이라는 겁니다. 헐 영화를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바로 제가 2024년의 현실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Mr. Theodore Twombly, welcome to the world's first artificially intelligent operating system. We'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이거는 이제 예전에 MBTI처럼 먼저 개인정보를 좀 수집을 해요. 어떤 사람인가, 사교적인가, 비사교적인가, 뭐 어머니의 관계 어떤가 해서 이 MBTI 결과 분석처럼 띠리리리링 하고 나오는 게 이제 사만타라고 하는 개인 비서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깨워주고 5분에 회의 있다는 거 알려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메일 체크도 전부 다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감정의 교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인간과 AI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끝나요. 11년 전의 이야기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에 2024년에 보였던 시리와 챗 GPT의 만남, AI 에이전트라고도 하고 우리가 AGI라고도 합니다. I got too excited. I'm ready when you are. 지금 이 목소리는 시리예요. 그리고 시리가 카메라 영상으로 이 사용자가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해주는 거예요.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건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친절하네요. 친절하게, 그리고 일부러 막 못 푸는 척 해도 정말 모르는 것으로 판단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자율주행 로봇인데 2008년도 영화가 있었죠. 아이언맨. 그리고 우리가 자비스라고 하는 이 내부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인데, 일단 자율주행 로봇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이건 장착되어 있는, 임베디드 되어 있는 로봇들이어서 이 로봇들이 스타크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행 전에 기상 체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매체들이 현재 우리는 자비스를 개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아이언맨의 이 현실이 실질적으로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2024년, 15년 전의 이야기가 챗GPT와 피겨 1의 만남. 피겨 1을 다시 보시면 대화를 통해서 먹는 걸 구분을 해주고, 또 그 먹는 걸 가지고 대화를 하고 왜 선택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식기 정리까지 다 하는 그런 영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을 3단계로 나눕니다. ANI를 해서 Narrow,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머신러닝 기관인데, 머신러닝 2020년 정도까지 해서 러닝, 학습하는 로봇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작업별 AI나 아이폰의 시리, 휴대폰의 얼굴 인식, 넷플릭스에서 영화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AGI라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단계인데, 이건 이제 로봇 단계에서는 머신 인텔리전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AI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는데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풉니다. 그러니까 챗 GPT나
미드저니, 뭐 알파고, 왓슨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ASI라 그래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하고 우리는 이거를 인공 초지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로봇 입장에서는 consciousness라고 하는 자각 인식, 스스로 인지를 해서 기후변화, 경제 불평등, 뭐 이렇게 인류의 난제들을 풀어내는 초지능을 가지는 인공지능인데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초지능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아직 다가서진 않았고요. 오늘 얘기할 AI 에이전트, AGI 레벨에 대해서 중간 단계입니다. 정확하게 중간 단계고, 만약에 이 AGI, AI 에이전트 개발에 성공을 하면 다음 단계는 이제 ASI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애플의 WWDC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할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주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기능이 강화가 됐는데 사실 이때 주가가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들, 네. GPT만 난리 났죠. 그냥 그래 OpenAI가 역시 주목받았죠. 애플이 오픈 AI를 집어 넣어갖고 성공했다. 근데 애플은 뭐가 AI냐 이렇게 돼 있던 상황인데 9월 달에 발표한 이후로 한 달, 두 달 동안 디벨로퍼들의 커멘트들이 애플이 새로운 장을 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음모론을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음모론입니다. 모든 AI 에이전트는 시리로 집중된다. 네, 그런 새로운 음모론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픈AI 챗GPT-4가 합쳐지면서 시리가 이제 더 자연스러운 자연어를 이해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또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명령이라는 걸 파악하는 게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메일에 우선순위 메시지를 본인이 선택을 해요. 자동으로 식별하고 요약하고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런 거죠. 조성범 대표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만 골라줘. 뭐 이런 기능들이 AI 인텔리전스에 이제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텍스트를 위해서 이모티콘 같은 거 감정에 따라 만들게 되고, 이제 라이팅 툴이라 그래서 문서 작성할 때 AI 문장을 교정해 주거나 새로, 지금 삼성도 가능하죠. 삼성도 가능한 그런 기능들. 그리고 사진을 검색하거나 사진을 아예 지워버리는, 원치 않는 배경 요소를 깨끗하게 지우는 거 삼성도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면서 과거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 지향적인 모습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AI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들이 사람들의 산업 군도를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이제 제일 많이 투자한 기업이 어디냐면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처음에 투자한 인더스트리가 컨슈머, 리테일 비즈니스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알리바바고 그게 쿠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필요한 요구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추천에 대한 상품들을 막 빅데이터가 AI가 이제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AI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학습을 한 15년 이상 말씀하신 대로 해온 거죠. 이커머스에 필요한 첫 번째 인더스트리가 물류였습니다. 새벽 배송. 그래서 물류를 바꾸고 우리가 집만 나르지 말고 사람도 날라볼까 해가지고 이제 우버, 디디, 카카오 택시 타면서 이제 택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AI와 빅데이터, 사람들이 만들어낸 빅데이터를 AI가 학습하면서 거의 전 인더스트리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바뀌게 되고요. 거기에 챗GPT가 나오면서 사람하고 AI가 직접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UI가 나온 거죠. UI가 나오면서 직접 소통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AI의 춘추 전국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특화된 기능들, AI가 보면, AI 에이전트를 보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자비스나 허 같은 경우 모든 거를 다 섭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한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 모델인데 그거를 이제 꿈꾸면서 상상하면서 영화를 찍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능 하나하나들을 지금 여러 회사들이 만들고 있어요. 한 200개 이상 회사들이 텍스트 기반, 코드 제너레이터, 뭐 이미지, 그 다음에 스피치 레코니션, 비디오 생성하는 거 그래가지고 각 분야별로 조금하게 이제 AI 엔진들을 만들어서 지금 그것들을 막 서비스화를 하고 있고요. 그 엔진들을 만들어 놓은 그 스타트업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컨솔리데이션을 누가 하냐면 큰 빅테크들이 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고 젠 AI가 그러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한 30조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4사 분면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멀티플 퍼포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너럴 GPT가 나오는 거죠. 뭐를 물어보든 그다음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뭘 올리든 해석해주는 그런 멀티퍼포스의 AI 에이전트가 생기는 거고 돈은 B2B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오피스에 코파일럿을 넣어서 엔터프라이즈 지향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치 마켓은 실제로 이제 이런 빅테크들이 못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형태의 동영상을 만들거나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 것들은 이제 컨슈머 비즈니스.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첫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두 번째는 이제 이커머스나 다양한 쇼핑들을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추천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들이 거기에 가장 실제로 실용적으로 자기들이 내놓을 만한 기능이 뭘까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이제 한 4개의 기업 정도가 지금 이제 AI 에이전트를 이제 출시를 했고 출시도 완전히 극초기 상태라 이게 만족할 만한 할까? 내지는 이게 검색보다는 조금 편하다. 내지는 좀 수월하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유저들하고 인터페이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구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크롬밖에 없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자기가 OS를 만들었지만 오픈 개방형이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고 실제로 크롬에서 자기가 가입을 하고 이제 뭔가 사용을 하는 유저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글은 웹 기반으로 좀 가고 있고요. 엔트로픽은 이제 마우스를 쓰지 않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유저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자동적으로 컴퓨팅을 처리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누가 투자하냐? 아마존이 투자를 합니다. 아마존이 투자하는데 아마존은 뭘 갖고 있어요? 클라우드만 갖고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뭔가 컴퓨팅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B2B, 오피스, 윈도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B2B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코파일럿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실제로 마케팅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세일즈를 도와주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는 이제 챗 GPT, 실제로 채팅을 하거나 음성으로 뭔가 소통을 하는 그런 모델들. 그래서 자기가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하고 음성으로 소통하는 그런 모델들. 그 다음에 애플 시리처럼 실제로 연동이 가능한 API로 연동이 가능한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과 협력을 해서 실제로 오픈 AI가 자기 메인 UI로 들어서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현재는 한 5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돼 있지만 2030년도에는 한 47조 정도 47 빌리언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가도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리얼타임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모델들을 이제 AI 에이전트가 마지막으로 가지 않을까? 실제로 근데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내가 즐거울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AI 에이전트랑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뭐 요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챗 GPT 챗봇과는 좀 다른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이거든요. 내가 물어봐야 대답해주는 형태인데 그리고 이걸 계속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치가 없다고. 상황 파악과 맥락이 없어서 이 메타인지가 없으니까 묻는 거에 대답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에 반응하는 형태인데 AI 에이전트는 초기 니즈만 주면 사용자가 나 이렇게 해줘라고만 하면 최종 목표를 설정을 해서 본인이 전부 찾아갑니다. 스스로. 그래서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데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애를 할 때 책으로 연애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학습? 네, 학습을 통해서. 그게 지금 챗 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으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론적이에요. 그리고 책에 나온 것만 알아요. 그런데 AI 에이전트는 현실 데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대화하는 거, 내가 사진 찍은 거, 내가 받은 이메일, 내가 통화한 거. 그래서 실전과 현실적으로 상당히 데이터에 있어서 퀄리티가 다릅니다. 보통 에이전트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웹에서의 AI 에이전트, 우리가 웹을 많이 사용하니까 두 번째 아예 자율 에이전트, 세 번째 인터랙티브한 에이전트 세 개인데 웹 에이전트는 구글 쇼핑이나 요즘은 또 리드 플로우라고 하는 땅 사는 거, 부동산 매물 추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율 에이전트는 로봇 청소기, 제조업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사람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 바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트들이 있고 인터랙티브하다는 건 챗GPT나 제미나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에이전트는 크게 두 개로 수렴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는. 휴대폰 쪽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쪽인데 또 휴대폰 하면 애플과 삼성, 그 자동차 하면 현대와 테슬라 뭐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한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00대 기업, 100대 AI 스타트업들, 1000개 AI 스타트업들이 같이 합종 연행하면서 실제로 멀티 에이전트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모델.